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전에 8차례에 걸쳐서 구충제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구충제가 항암 효과가 있느냐, 또 인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동안 꾸준히 달린 댓글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의 유튜브 동영상 내용과 제 주장이 정반대인데 다른 사람의 유튜브 동영상이 맞는 것 같다. 특히 이영돈 PD의 COC 관련 동영상이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분의 동영상을 좀 보고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하라.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영돈 PD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그분이 COC와 인터뷰한 2개의 또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세트로 해야 될 것 같아서 3편의 동영상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영돈 PD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인상도 좋으시고 신뢰감도 있고요. 그런데 내용이 문제가 좀 있어서 내용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논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점 양해 바라면서 진실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영돈 PD가 말하다 구충제 복용법과 근거 풀 버전 2019년 12월 16일. 자, 이 외에 2개의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요.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먼저 COC라는 암치료센터를 뭐라고 소개했느냐? COC는 암치료 전문 병원이다. 미국에도 병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근거를 가지고 비판해야 되기 때문에 이영돈 PD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런던의 케어 온콜로지 클리닉은 암 전문 병원입니다. 현재 미국에도 암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OC에서 구충제인 메벤다졸의 암치료 효과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셨습니까? 자, 이영돈 PD는 COC는 암 전문 병원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미국에도 암병원을 가지고 있다. 자, 이쯤 하면 이 병원이 상당히 규모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병원 규모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팩트가 사실인가를 좀 확인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COC 암센터장은 자기 병원을 전혀 다르게 소개합니다. 보시겠습니다. So what kind of hospital is Care Oncology Clinic? So, Care Oncology Clinic isn't really a hospital. It's a treatment centre. It doesn't have beds or anything. We first set Care Oncology up in 2013, and it was to provide an adjunctive treatment. That means an additional treatment to what patients get in the normal treatments for cancer. It's not a hospital, it doesn't have beds, it's a clinic, and they then go home, and we arrange for the drugs to be taking these medications. 보셨습니까? 이 COC 암치료센터장의 소개에 의하면 COC는 병원이 아니고 치료센터라는 것입니다. 입원실도 없고 처방도 병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병원에서 처방받고 온 환자들, 그러니까 수술, 항암제, 방사선이 되겠죠. 이러한 표준 치료를 받고 온 환자들을 이후에 보조적인 치료를 하는데 약을 지어서 집으로 배달하고 집에서 환자들은 그 약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COC의 규모를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운영되고 있는 형태로 봐서는 자체에서 무슨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을 보조적인 약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한의원과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마치 무슨 큰 병원, 규모가 있는 병원, 연구를 하는 곳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이영돈 PD가 좀 더 정확히 전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사실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암치료센터의 설립 배경을 보면 어떤 병원인지 어떠한 그 치료센터인지 충분히 감을 잡고도 남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설립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인 맥르랜드는 영국 공인 물리치료사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영국 보건소에서 근무를 했고 신경학과 정형외과 전문 개인병원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맹렬히 활동하는 중에 제인은 자궁경부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전이가 돼서 백혈병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제인은 의료 전문가로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본인의 암 치료를 위한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본인 몸을 대상으로 실험해서 완성한 암치료법을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말기암을 극복한 제인은 자신의 방식을 책으로 그리고 강연으로 전 세계에 전파해서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과 치료 방법을 전수해 줬습니다. 제인의 암세포 아사 방식은 케어 온콜로지 클리닉에서 표준화되고 정교화시켜서 현재는 많은 환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보셨죠? 자, 이 병원의 설립 배경은 이렇습니다. 보니까 제인이라는 물리치료사가 암에 걸렸는데 뭐 여러 가지 처방을 받기도 하고 또 자신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암이 완치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완치되었는가 그걸 나름대로 이론화시켰다는 얘기죠. 정립해서 책으로도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자기가 경험한 바를 COC 처방의 프로토콜의 이론에 근간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제약사에 근무했던 COC 센터장과 함께 2013년도에 암치료센터를 차린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가 나왔는데 이 환자는 물리치료사 아닙니까? 의사나 약사가 아니잖아요. 의사가 약사가 아니니까 신뢰성이 좀 떨어지니까 약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진 약사와 함께 치료센터를 설립한 것입니다. 자, 이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는 일이죠. 누군가가 난치병, 말기암, 사기암, 암이 완치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소문이 나겠죠. 소문이 나지만 의사나 약사가 아니면 마음대로 처방을 못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변에서 의사나 약사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공인된 사람이니까 신뢰성을 주고, 또 이 의사가 아닌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경험담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신뢰감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무슨 약재들, 건강식품 이런 거 팔 때는요, 그냥 팔지 않습니다. 의사나 약사 이런 사람들이 거기 함께 와서 내가 보증해 주겠다라고 설명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의사나 약사를 믿고 그 약을 이렇게 구매해서 복용하죠.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설립된 병원이 COC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슨 큰 병원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분명히 좀 제대로 팩트를 전달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몇 가지 팩트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영돈 PD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COC를 통해서 1,500명의 말기암이 극복됐다. 극복했다는 것은 완치했다는 표현으로 봐야 되겠죠. 완치했다는 표현을 좀 또 다른 데 쓰고 있습니다. 자, 1,500명의 말기암을 완치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이 이야기를 들 때, 야, 이거 대단하다. 다른 것도 아니고 말기암 1,500명을 이런 병원 한 곳에서 이렇게 완치를 했다? 좀 이거 과장된 말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의심은 되지만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더 텔리그라프의 보도에 따르면 COC의 방법으로 현재까지 1,500명이 넘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암 환자들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자, 시한부 말기암 환자가 살아남았다, 완치되었다, 극복했다. 뭐 사실 이 정도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많은 말기암 환자를 치료했는가 좀 궁금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은 그 치료되었다는 사례 있지 않습니까? 사례를 많이들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 사례는 기전이 동반되지 않으면 사실은 신뢰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치료를 했는데 10,000명이 완치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치료했다는데 그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치료 사례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를 두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여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소위 말해서 과장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과장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겠죠. 왜? 우리 병원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좀 과장을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 심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렇지만 저는 이 1,500명의 말기암 환자를 극복했다, 완치했다, 뭐 그렇다면 대단한 일인데 과연 그러할까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실제는 어떠하냐? 같은 이영돈 PD의 유튜브 동영상에서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COC 처방은 지금까지 1,500명이 넘는 말기 암 환자의 수명을 연장시켰습니다. 자, 보셨습니까? 말기암 환자가 극복되었다는 것과 수명을 연장시켰다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기암 환자가 평균 3개월 산다고 했을 때, 의사들이 그렇게 진단을 내렸을 때 3개월하고 하루를 더 살아도 수명이 연장된 것입니다. 이틀을 살아도 수명이 더 연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에 의하면 저는 1,500명의 말기암 환자가 완치되었다는 그 주장보다 1,500명의 말기암 환자의 수명을 연장시켰다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뒤에 그 COC 센터장과의 암치료센터장과의 인터뷰에서도 또 유사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완치가 아니고 연장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면 1,500명의 말기암 환자의 수명이 연장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럼 얼마나 연장시켰다는 것입니까? 하루만 더 연장돼도 연장된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몇 명을 치료했는데 1,500명이 연장되었는지가 안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쉬운 예로 만약에 3,000명을 치료했는데 1,500명이 연장되었다면 그 연장된 게 아니죠. 왜냐? 연장되지 않은 1,500명은 더 수명이 줄어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연장이 아니죠. 평균이죠. 만약에 10,000명을 치료했는데 1,500명이 더 연장됐다면 8,500명은 수명이 더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모집단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1,500명의 말기암 환자의 수명이 연장되었다라는 주장은 무의미합니다. 이 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시면 이 COC에서는 단 한 가지의 암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또 이렇게 인터뷰에서 주장했습니다. 자, 교모 세포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Study with preliminary data, we have published that patients with glioblastoma undertaking our complicated regime
appear in this stoma patients and the 100% increase in life expectancy that we saw with those patients. Now that was in 96 patients. We still need to do more studies, but it shows that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remember, the mechanism here suggests. 자, 보신 바와 같이 악성 교모 세포종에 대해서 COC에서 치료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96명의 수명이 2배로 증가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물론 이 연구는 예비 연구고 연구 초기 단계라서 데이터는 제한되어 있다. 공인된 데이터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준 치료와 병행했다는 얘기죠. 이 점을 참고하시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96명의 수명이 2배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을 치료했는데 96명이 증가했는지도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96명이 2배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2배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기간인지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악성 교모 세포종의 수명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이라고 합니다. 그걸 2배로 늘렸다면 2달 산 겁니다. 100번을 양보해서 모집단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모집단은 96명으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96명을 치료해서 96명이 2배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수명이. 그러면 한 달 살 사람이 2달, 한 달을 더 연장한 거예요. 수명이 연장된 겁니다. 그것도 기존 항암 방사선 치료를 병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COC의 치료 효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마저도. 자, 그것을 가지고 마치 지금 우리는 이것이 구충제의 효과인 양 오해하게 된다는 얘기죠. 또 보시겠습니다. 자, 이영돈 PD의 유튜브 동영상에서는 조와 제인 그 둘 다 말기암 환자죠. 말기암에서 치료된 두 사람의 프로토콜을 소개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 디펜서의 구충제 복용 방식입니다. 파나큘 C, 펜벤다졸 성분입니다. 그리고 반복합니다. CBD 오일을 한두 방울 하루에 그러니까 25mg을 일주일 내내 매일 혀 밑에 넣어서 복용합니다. 비타민 E, 토코트리에놀 매일 400에서 800mg을 일주일 내내 복용합니다. 조 디펜스는 라이프 익스텐션사의 감마이나 퍼펙트 E 브랜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큐커민 복합제 매일 600mg을 일주일 내내 2알씩 복용합니다. 인테그러티브 테라퓨틱사의 테라 큐커민 HP를 추천합니다. 평생 동안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충제 복용을 기존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나 면역 치료와 같이 병행합니다. COC가 2014년부터 암 환자들에게 처방해 오고 있는 암 치료약은 구충제인 메벤다졸을 포함해서 4가지 오프라빌 약입니다. 이를 COC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4가지 약을 보면 아토바스타틴 40mg을 하루에 2번을 복용합니다. 메트포르민 500mg을 하루에 2번, 독시사이클린 100mg을 하루에 1번 복용합니다. 기생충 약인 메벤다졸은 100mg을 하루에 1번 복용합니다. 보셨습니까? 조 디펜스의 프로토콜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저도 이전에 조 디펜스가 복용한 그 프로토콜들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조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인의 프로토콜도 똑같습니다. 구충제를 복용하긴 했지만 또 다른 3가지의 약을 별도로 복용했죠. 플러스 항암 방사선을 같이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이미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온 사람들을
보조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표준 치료들이 병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암이 치료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소개한 것처럼 악성 교모종 환자가 한 달 살 사람이 2달을 살았고요. 아니면 1500명의 수명이 더 연장되었다. 모집단 없지만 그런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충제 효과인가요? 아니죠. 구충제는 덤으로 끼워넣은 거죠. 자,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혹세에 무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는 자연치유 효과, 환경 효과를 자기가 처방한 약의 효과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분 봤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숲속에서 센터를 지어놓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약을 처방합니다. 그럼 숲속에서 힐링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을 자기가 처방한 약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한다는 얘기죠.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다른 지금 항암제 처방받았죠. 방사선 처방받았죠. 다른 치료를 다 병행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3가지 약을 추가로 또 처방을 했어요. 거기에 구충제를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충제의 효과인가요?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두가 구충제 효과로 오해하고 구충제에 열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충제 효과로 설명하려면, 주장하려면 구충제만 복용하고 나서 효과가 어떤지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구충제 효과라고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한 7, 8가지를 같이 처방을 받았더니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를 섭취하고 나서 다른 것들은 다 빼놓고 오로지 구충제 효과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 제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구충제만 섭취해서 효과를 봤다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보십시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충 효과가 아니라 항암 효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구충 효과를 항암 효과로 오해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컨디션이 좋아졌다, 비염이 나았다, 아니면 무슨 각질이 없어졌다, 입맛이 좋아졌다, 이런 기생충이 없어져서 나타나는 효과를 항암 효과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오해하는데, 그런 건 말고 암에 효과가 있었느냐, 이게 이 얘기입니다. 다른 거 섭취하지 않고 오로지 구충제만 섭취해서 말입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인터넷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논문을 보았느냐, 논문을 좀 봐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논문을 들여다볼까요? 효과가 있는지. 대표적으로 국내의 연세대학교 김영태 교수의 논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산부인과 김영태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미국에서 난소암에 대한 제2임상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17.7%의 반응률을 나타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반응률이 나타났다는 것은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82.3%는 효과가 없었거나 역효과가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김영태 교수는 뭐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지 볼까요? 보시겠습니다. 이 논문의 결론 부분을 보면 구충제는 관해 유지 약물이기 때문에 제제 특성이나 비용 효과 측면에서 장기간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장기간 사용해야 되는데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결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효과 있다 얘기하면 안 되죠. 논문 저자들도 구충제는 항암 효과가 없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장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구충제만으로 항암 효과가 있었다는 논문은
사실에 근거하면 없습니다. COC에서는 구충제의 항암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Right. What about just mebendazole monotherapy? Could be effective as well? Yeah. Mebendazole monotherapy, well, in line with my previous answer to that, 보셨습니까? COC에서도 메벤다졸 구충제만으로는 항암 효과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구충제를 항암 효과가 있다고 오도를 하는지 오해를 하는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논문 저자들이 자신이 실험한 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논문 저자들이 잘못 해석한 것만 유튜버들이 지금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파리 장군이라는 분이 소개한 논문에서 보면 사람이 2.02mg/kg을 섭취하면 50%가 사망한다 라는 논문 내용이 있었죠.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10mg/kg을 섭취해야 암세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치사량의 몇 배를 더 섭취해야 돼요? 5배를 더 섭취해야만 암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의 암을 없애기 위해서 치사량의 5배를 더 섭취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자, 이와 같이 먹으면 사람이 죽는 정도의 양을 가지고 암이 없어졌다고 해서 항암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이 COC 암센터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안전성을 매우 중요시 하는데 그래서 약에서 이렇게 정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2년 동안 약을 복용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영돈 PD가 얼마 동안 섭취합니까? 그랬더니 2년 동안 섭취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잠시 휴약 기간이 있습니다만 2년 동안 계속 복용한다는 얘기예요. as you suggest, about the safety profile of it at those much higher doses. For all of those drugs, when they are used in their normal indications. Patients have been with us for 2 years. Every 100 milligrams. Longer, so that there are interspersions of drug holidays. 이것이 어찌 약의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까? 구충 목적으로는 보통 3일 정도 복용하는 것이 최장 기간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복용하는 것이 어떻게 그 규정을 따르는 것이며 또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COC 센터장의 말이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COC에서는 매우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COC 암센터장은 항암과 병행하라, 표준치료와 병행하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COC는 기존의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같은 표준 치료를 이들 4가지 약 요법과 함께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뛰어난 안전성이 있다는 겁니다. 메벤다졸의 경우 부작용으로 복통이 보고된 바는 있는데 이 복통도 복용을 멈추면 사라질 정도입니다. 자, 보셨습니까? 자, 이 COC에서는 기존 병원 치료,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에 또 그리고 구충제를 포함한 4가지를 병행하라. 그러면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COC 센터장도 구충제의 처방 규정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충제의 주의사항을 복용 주의사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요. 구충제 복용 주의사항을 보면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토, 구역, 복통, 부종, 경련, 혈액 이상, 골수 이상, 위장장애, 설사, 간독성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금 구충제를 제조한 회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COC에서는 2년 동안을 섭취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섭취한 케이스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자의 안전성을 고려한 처방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구충제를 복용한 분들, 메벤다졸을 복용한 분들은 이러한 부작용이 없었을까요? 인터넷에 확인해 보니까 대단히 많습니다. 자, 제가 몇 개만 소개해 드려 볼게요. 루나 제2라는 분이 게시한 글입니다. 알벤 프로벤 먹다가 메벤다졸 500mg 구해서 어제 아침 메벤, 저녁에 프로벤을 복용했고요. 오늘 아침에 메벤 복용했는데 2시간 후 속 울렁거림, 두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더라고요. 감기 몸살 증상처럼. 그래서 약국 가서 약 먹고 지금은 열이 많이 떨어졌어요. 메벤 복용량을 줄여서 복용해야 할까요? 아님 나한테 안 맞는 건지. 혹시 저 같은 증상 겪으신 분 계신가요? 자, 이렇게 부작용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례 하나 더 볼까요? 카페 아줌마라는 분이 부작용을 게시한 글입니다. 남편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 어제 수요일까지 메벤다졸을 총 6회 복용했는데 처음 이틀 정도에는 미미한 복통이 있다 했지만 이제는 열도 나고 어지럼까지 있다며 힘들어해서 오늘부터 3일 쉬고 다시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 메벤다졸의 부작용을 찾아보니 복통, 구토, 설사, 발열, 두통, 어지럼증, 졸음까지 나오네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와 상의하라는 통상적인 문구가 있지만 의사가 알면 기절할 것 같아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혹시 이런 부작용 경험하신 분들 계신가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자, 이렇게 부작용을 올렸습니다. COC에서는 메벤다졸은 매우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는 이 구충제를 제조하는 제조사는 물론 실제 복용해 보니까 아주 많은 환자들이 지금 이러한 대단히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을 2년 동안 복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COC입니다. 물론 COC뿐만이 아니죠. 지금 국내 많은 유튜버들이 유사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3일 복용, 4일 휴약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역시도 그 차이가 없습니다. 세부 기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약을 매우 안전하다고 소개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구충 목적으로 3일 정도 복용해서 수십 년간 그렇게 복용해 왔다는 것이죠. 항암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3일 복용이 아니고 평생을 복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지금 이 COC에서도 항암제 부작용 매우 심각하다고 지금 얘기하면서도 또 항암제를 같이 복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항암제와 같이 병행하라. 거기에 더해서 구충제까지 복용하라는 얘기예요. 자, 항암제 부작용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번 항암치료를 끝낼 때쯤 되면은 체중이 한 18kg 이상 빠지고 온몸은 새카맣고 이런 혈관들이 다 보이잖아요, 손에. 이런 게 하나도 다 들어가 버렸고 입안은 다 불어트고 목도 다 불어트고 그 물집이 다 잡힌 거죠. 물 한 모금 잘 넘어가지도 않고. 면역력이 쭉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자꾸 몸이 60kg 나가던 사람이 30kg로 빠져버린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수술 이후에도 이 암 전이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식도에서 다시 암이 발병한 그는 항암 치료로 4번째 암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6차, 8차까지 받아야 된다는 그게 좀 2차 받았는데 이렇게 힘든데. 항암 치료를 받던 그녀는 이번에는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이는 불과 3주 전에 마조 씨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발톱이 빠진 겁니다. 그녀는 부작용을 항암제가 잘 듣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예, 보셨습니까? 이게 항암제예요. 얼마나 독성이 강하면 손발이 썩어 들어갑니다. 손발이 썩어 들어간다는 것은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족부 괴사가 나타납니다. 머리가 다 빠집니다.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혈관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새카맣게 타들어간다는 얘기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걸 복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COC에서는. 그에 더해서 독성물질인 구충제를 복용하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암 환자가 나을까요? 그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저는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제가 아는 암의 상식으로는 그 주장들이 과연 신뢰성이 있는가? 예, 저는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이런 주장에 우리가 환호하고 있다는 거죠. 예, 구충제를 처방해서 암이 치료되는 게 맞다면 뭐 예를 들어서 10가지 주장하면 반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논리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어쩌다가 하나 정도는 설명을 잘못할 수 있겠죠. 근데 맞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모두가 틀립니다. 모두가 잘못된 주장들이에요. COC에서도 암이 치료됐다는 사람을 동영상으로 2-3명을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암이 치료됐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뭐 우리가 확인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근데 그걸 믿고 안 믿고는 뭘 보면 알겠습니까? 이분들이 설명하는 내용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보면 이러한 처방을 해서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맞다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믿어들 수 있는데 설명이 하나도 맞질 않아요. 근데 결과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좀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방법을 제시해 놓고 뭐 암 환자 1000명을 내가 치료해 봤는데 900명이 완치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신뢰를 할 만한 사람이라면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겠죠. 그럼 돈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 후에 치료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지금 그런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항상 기전이 있어야 된다. 결과가 나왔으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면 설명이 틀리지는 말아야 된다. 그런데 설명이 하나도 맞지 않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거기에다가 또 이상한 구충제를 끼워 넣습니까? 구충제는 효과가 없는 게 다 증명이 되었는데 그것을 끼워 넣어서 지금 특히 자기가 추천하는 것만 또 좋다고 얘기합니다. 조티펜스도 특정한 제조사 것만 추천했죠. 이 COC 암센터장도 알벤다졸을 얘기하니까 그거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메벤다졸만 효과가 있다고 나는 본다. 뭐 화학구조는 거의 같지만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제품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만약에 그 동영상에 나온 그 사례자로 나온 분들이 암이 없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암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분들이 거기 나온 사례 보면 COC의 프로토콜을 처방하고 나서 암이 완치되었다. 그래서 건강하다. 지금 2년 됐다. 그런데 여러분, 항암제 받으면 암이 줄어들어요. 없어져요. 근데 언제 재발하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 사이에 많이 재발합니다. 그럼 그분은 지금 몸에 암은 없어졌지만 암이 재발할 가능성을 아직까지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암이 없어졌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암이 완치됐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도 암을 치료하는 그 개념에서는 매우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항암제 받고 암이 없어졌다고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재발해서 큰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사례만으로는 우리가 암이 완치되었다라고 볼 수도 없고, 특히 자기 스스로 암의 원인을 제거해서 생활 변화를 통해서 바꾸어서 자연 치유된 사례가 아닌 이처럼 항암제로 방사선으로 또 특정한 약으로 이렇게 암이 없어진 것은 암을 완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COC에서 처방한 약들의 기전이 과연 맞느냐? 이것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들이냐 하는 부분을 제가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OC에서는 첫 번째 구충제 이외의 프로토콜로 제시한 것이 항고지혈증 약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네 가지 약이 어떻게 암 치료에 쓰이게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타틴 계열약은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막는 항고지혈증 약입니다. 한국 분들이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이 콜레스테롤 약이 암세포 내의 생성과 파괴 단백질 중에 파괴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암세포에 피해를 줍니다. 또 콜레스테롤 생성을 막음으로써 급성장하는 암세포 세포벽의 생성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벽의 주요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암세포가 성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항고지혈증 약을 처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토바스타틴이라는 약을 처방했다는 얘기죠. 자, 이 약은 지방을 줄여주는 약입니다. 자, 지방이 줄어드니까 암세포 내에 파괴 단백질이 활성화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암세포 내에 파괴 단백질이 활성화가 됩니까? 그게 아니고 고지혈증이 해소가 되면 혈류가 좋아지겠죠. 혈류가 좋아지면 세포에 보다 많은 산소가 공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암이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반대작용은 별개로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콜레스테롤을 차단하고 암세포 성장을 저해한다. 콜레스테롤이 차단되면 암세포 성장이 저하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차단돼서 세포가 벽이 형성이 안 되면 정상세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상세포는 만들어지지 않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메토포르민은 당뇨병 약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기전은 모르지만 암세포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암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제인의 이론에 따르면 당뇨약인 메트포르민이 암세포가 좋아하는 글루코스, 즉 설탕을 차단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 이 메트포르민은 당뇨약입니다. 자, 2형 당뇨에 사용되는 약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이 당뇨약은 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하지 못하게 막는 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의 배출을 억제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대사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대사장애가 일어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제가 올려드린 당뇨병의 진실 1, 2편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암 환자들은 대사장애를 겪고 있는데 대사장애를 지금 가중시키는 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COC에서요. 왜 이런 처방이 나왔겠어요? 암세포가 당을 좋아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당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처방입니다. 암세포는 당을 흡수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ATP를 원합니다. ATP가 부족하니까 하는 수 없이 당을 섭취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당을 줄이면 ATP로 바뀔 수 있는 에너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상세포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무모한 처방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도 아닌 암 환자에게 이 당뇨약마저 복용해서 대사장애를 더 가중시킨다면 암 환자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또 처방한 것이 독시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를 또 처방합니다. 이 항생제를 처방하게 되면 세균의 단백질 합성을 저해해서 항균 작용을 나타냅니다. 항균 작용은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무슨 세균을 줄일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이러한 처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면역력이 초토화됩니다. 자, 암의 특징이 뭡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지금 암이
증식하는 암을 탐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암 환자들은 면역력이 대부분 정상인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항생제를 또 평생을 투여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암을 치료하는 프로토콜이 맞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런 약을 처방해서 암이 나았다는 얘기가 저는 굳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판단을 각자 하실 문제겠죠. 자, 마지막으로 메벤다졸을 처방하는데 이 메벤다졸은 다른 알벤다졸이나 펜벤다졸하고 기전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몸에 해로운 처방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처방을 할까요? 암세포 죽이기 위해서요. 암세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암세포가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상세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하죠. 지금 당뇨 환자가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당을 낮추는 당뇨약을 먹어도 부작용이 심각한데, 당뇨가 아닌 암 환자에게 이런 걸 섭취하게 하면서 마치 다른 오프라벨 약을 처방했다, 새로운 신약을 기존 약에서 새로운 목적의 약을 찾아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구잡이로 처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환자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신기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동물이 먹는 구충제를 먹고서 암이 나왔다고 하니까 뭐가 좀 획기적인 것 같고, 야,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암 치료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컨대 대단히 잘못된 처방입니다. 이 구충제는 구충 효과가 있어요. 대다수 사람들이 몸에 기생충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충 효과가 누구나 대부분 나타납니다. 이 기생충이 죽으니까 그 효과를 마치 암이 치료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지금 이 구충제에 열광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음모가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약사가, 병원에서, 의사들이, 국가에서 이 싼 약으로 암이 치료되면 병원이 망할까봐, 제약사가 망할까봐 음모론을 펴고 있다, 그래서 임상실험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계셨죠. 유튜버들이 이렇게 주장하죠. 반대입니다. 이것은 이 항암 효과도 없는 구충제를 팔기 위해서 음모론을 펴고 있습니다. 분명하잖아요. 항암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항암 효과가 없어요. 항암 효과가 있을 정도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양을 투여하면서 다른 항암제를 여러 가지를 처방하게 만듭니다. 그럼 암세포는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생충이 죽으니까 몸의 컨디션을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항암제에 의해서 암세포는 줄어드는 데다가 몸의 컨디션은 좋아지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정상세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장기도 아닌 중요하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빠른 간, 폐, 소화기 내피세포, 생식기세포, 두피세포, 골수세포, 이런 세포들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음모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는 음모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하고 저는 반대라는 얘기죠. 제약사가 이거 효과가 너무 좋아서 처방을 안 하려고 실험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구충제 회사에서 항암제에다 끼워 넣어서 실험하고 나서 구충 효과인 것처럼 음모를 펴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구충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동영상을 올려서 구충제에 희망을 가졌던 환자들에게는 마음을 상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려요. 자, 실망을 드린 건 미안하지만 잘못된 처방을 끝까지 가는 것보다 빨리 눈치채고 빠져나오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